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나사 ESA 캐나다 우주국에서 개발해서 2021년 12월 25일 비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차세대 우주기반 망원경입니다. 허블 망원경과 스피처 망원경의 뒤를 잇는 우주 망원경으로 가시광선부터 근적외선 및 적외선까지 관측 가능하죠. 우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제임스 웹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심우주 관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가까운 태양계 관측 자료에 대해서는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웹이 관측한 태양계의 실제 사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여러분은 지금 목성의 실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임스 웹이 찍은 행성의 사진 중 단연코 목성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7월 27일 촬영한 목성의 사진에는 오로라와 고리, 연무, 위성 등이 생생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로라입니다. 이 춤추는 듯한 빛무리는 태양이나 다른 천체의 고에너지 입자가 행성의 자기권에 부딪혀 다력선에 따라 흘러 대기의 분자와 충돌할 때 생겨나는데요.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약 2만 배 정도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권도 매우 방대합니다. 만약 목성의 자기권을 밤하늘에서 볼 수 있다면 달 크기의 몇 배에 달하는 지역을 뒤덮을 텐데요. 이때 목성의 오로라는 지구보다 훨씬 강력해서 인류 문명 모든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백 기가와트를 방출합니다. 목성 오로라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X선 플레어를 방출한다는 점입니다. 이 X선 플레어는 수십 시간에 걸쳐 시계처럼 수십 분 주기의 규칙적인 비트로 맥동합니다. 목성의 자력선이 규칙적으로 진동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태양풍과의 상호작용이나 목성 자기권 내 플라즈마 흐름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대적점입니다. 적도 아래 커다랗게 형성되어 있는 대적점은 붉은색이 아니라 흰자위 같아 보이기도 하죠. 희게 나타나는 곳들은 목성 대기 중 매우 높은 고도에서 발생한 폭풍입니다. 대적점 역시 강력하게 휘몰아치는 폭풍이죠. 대적점 위로 형성된 긴 띠도 높은 구름에서 응축된 폭풍 구름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것은 목성의 고리입니다. 허블 망원경도 포착하지 못했던 목성의 고리를 선명히 포착한 곳인데요. 목성의 고리는 목성보다 수백만 배 어둡기 때문에 제임스 웹 이전에는 제대로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웹이 관측한 목성의 실제 모습을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토성을 만나보러 가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임스 웹이 관측한 토성의 실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023년 6월 25일 근적외선 카메라로 포착한 토성의 모습인데요. 사진에 찍힌 토성의 모습은 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두운 모습인데 토성 대기에 있는 메탄가스가 대부분의 빛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많은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토성의 고리와 토성의 위성들은 밝게 빛나죠. 지금까지 관측하기 어려웠던 토성의 고리와 위성들을 관측한 것으로 근적외선으로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암석과 얼음 조각이 모여서 생성되는데요. 입자는 모래 알갱이 크기부터 탐만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죠. 토성의 위성을 선명하게 잡아내는 것도 이번 관측의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디오네와 엔켈라두스, 테티스가 그 주인공이죠. 사진을 살펴보면 토성의 북극과 남극을 비교해 행성의 계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성의 공전 주기는 29.5년으로 북반구는 현재 여름이며 남반구는 겨울의 끝자락에 있죠. 사진을 보면 북극 지역이 더 어두운데 극지방 대기 입자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웹이 관측한 토성을 만나보셨으니 이제 천왕성을 만나보러 가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임스 웹이 관측한 천왕성의 실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023년 2월 6일 관측한 모습으로 천왕성의 13개의 고리 중 11개의 고리가 선명히 드러나 있죠.
1986년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의 고리를 포착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선명한 고리는 처음인데요. 천왕성은 궤도면에서 90도 누워 자전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천체입니다. 따라서 두 극지방은 낮과 밤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공전 주기가 84년이기 때문에 계절의 주기도 무척 길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에 나타난 지역은 북극으로 현재 늦봄입니다. 참고로 북극은 2028년에 여름을 맞습니다. 행성의 오른쪽에는 극관으로 알려진 아주 밝은 거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극관이란 천왕성의 고유한 특징으로 극이 직사광선을 받는 여름에 나타나고 가을에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극관의 가장자리와 행성 왼쪽 끝에 있는 흰색 덩어리는 구름인데요. 나사는 이 구름이 폭풍 활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죠. 지구의 4배 크기인 천왕성은 해왕성과 마찬가지로 얼음 행성입니다. 작은 암석, 핵 주위를 암모니아, 물, 메탄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얼음 맨틀이 휘감고 있죠. 대기 구성 물질도 수소, 헬륨,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해왕성과 비슷합니다. 이렇듯 천왕성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졌으면서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은 행성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사의 자문기구격인 국립과학의학원 행성과학과 우주생물학 10년조사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추진할 대형 우주탐사 프로그램의 1순위로 천왕성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천왕성에 대해 알아봤으니 천왕성과 매우 닮은 해왕성을 알아볼까요? 바로 가시죠. 여러분은 지금 제임스 웹이 관측한 해왕성의 실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만큼 매우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과의 평균 거리가 45억 km로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30배나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기에 해왕성의 고리를 포착한 것은 1989년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근접 통과할 때 이후 33년 만입니다. 그동안 관측되었던 해왕성은 대기의 메탄가스로 인해 진한 파란색을 띠었지만 제임스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로 관측한 해왕성은 진주얼 같은 영롱한 흰색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롱한 해왕성의 모습 이외에도 희미한 먼지띠 14개 중 7개의 위성도 사진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제임스 웹의 강력한 적외선 투과 능력이 수십억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해왕성의 모습을 담아내는데 성공한 것이죠. 왼쪽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1989년 보이저 2호가 촬영한 해왕성이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올해 제임스 웹이 촬영한 해왕성인데요. 제임스 웹이 적외선으로 담은 해왕성은 상대적으로 덜 푸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높은 밀도로 메테인이 채워져 있기 때문인데요. 행성 내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빛이 대기에 흡수되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봤을 때의 행성 원반이 더 어둡게 보이는 것이죠. 반면 상승 대기에는 메테인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부 구름 조각이 훨씬 밝게 빛납니다. 다시 전체 사진으로 돌아와 볼까요? 사진 속 왼쪽 위편의 해왕성보다 밝게 빛나는 푸른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존재의 이름은 트리톤. 해왕성 곁을 도는 가장 큰 위성인데요. 트리톤 역시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트리톤은 태양빛 70%를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해왕성보다 더 밝습니다. 트리톤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해왕성 주변을 거꾸로 돌고 있다는 것인데요. 천문학자들은 트리톤이 원래 해왕성의 위성이 아니라 더 바깥을 돌던 별도의 카이퍼 벨트였다가 우연한 기회에 위성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이렇듯 비좁은 태양계 안에서도 수많은 과학적 발견들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을 불과 2년 만에 이룩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밀들을 밝혀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들이었습니다.